두 번째는요. 두 번째 좀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주제는 뭐냐면요. 최근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 폭락 장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연준에서 그러니까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1년에 2번, 우리나라는 6월달하고 12월달이죠. 이 금융안정성 보고서라는 걸 이 국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금융안정성이라는 이게 이제 미국의 연준 거를 이제 흉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연준은 5월달하고 11월달에 두 차례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5월달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어요. 연준의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가요.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왼쪽에 화면이 좀 잘려서 그러는데 Financial Stability Report라고 해가지고 이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연준에서 뭐냐면은 이런 용어를 썼어요.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이제 낯설 수도 있고 그러는데, 피드백 루프라는 말이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 부상을 한 하나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피드백 루프라는 것이요. 피드백 루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말로는 보니까 이걸 대먹임 고리, 소위 소위 공학 쪽에서 이제 제어 장치가 할 때 이걸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자 제어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던데, 피드백 루프가. 이 피드백 루프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원형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저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게 하나 그림이 있으면은, 이게 원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요? 어떤 요소가 이렇게 이 원 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삥 돌아갈 게 아닙니까? 직선이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원일 경우에는 들어간 것이 원을 따라서 쭉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원래 자기 쪽으로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먹임 고리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투입한 것이 이렇게 산출물로 나왔을 때 산출물이 다시 또 투입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게 되면 이제 선순환, 악순환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많이 썼던 건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상호 연결성을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이 피드백 루프라는 말을 쓰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가 있어요. 파지티브는 긍정적인 거죠.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가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 일어났던 그 현상을 설명할 때 이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전문가나 이제 그러니까 연준이나 뭐 이런 데서요. 이 용어가 다시 튀어나왔어요.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 경고가요. 즉 뭐냐면은 유동성이 악화 시에 단서를 달았어요. 시장의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에, 그러니까 축소가 되고 이제 유동성이 그러니까는 확보하기 힘들어질 경우에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가,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응답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전문가들 속에서 이 작년 11월 달하고 올해 5월 달에 이제 조사한 거하고 봤을 때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 달에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이 일어나기 전이니까는 그거는 그러니까는 가능성이 없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러니까 이게 금융 안정성의 현저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한 77%로 그러니까 응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그 결과 뭐냐면은 이 통화 긴축,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는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게 한 68%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위험성이 높은 자산들이 아무래도 타격을 더 많이 볼 게 아닙니까요? 예?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요. 그렇죠? 돈이 시중에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위험성이 높은 자산들부터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러니까 폭락이 그러니까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성이 높은 자산들부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는 가격 하락이 금융 안정성을 그러니까 위협할 확률을 한 50% 정도.
한 50%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자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해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는 미국 자산을 그러니까는, 매각하거나, 이거 줄이는 거. 이것도 한 41%.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그러니까 상승이 한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데 한 41%가 요인할 거다 했는데, 밑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비해서, 새로 추가된 것도 있지만은, 새로 추가된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축소,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축소가 이제 추가가 됐던 반면에 나머지 세 개 요인은 작년 11월 달하고 비슷한데 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지요. 이렇게 이제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응답자들의 이제 저걸 가지고 한 것이고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10월달 전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이제 막 그럽니다. 소위 말해서 상품 가격, 에너지 가격들이 막 폭등을 하고 그러지요. 하는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안 했는데, 올해 2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더 강화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상해 이제 봉쇄를 비롯해 가지고 중국에서 소위 말해서 이 오미크론 이제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소위 제로 바이러스 그 정책이 이 오미크론에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중국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봉쇄가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제대로 통제하기 힘들 것이다. 봉쇄 전략이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그다음에 올 가을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그러니까 3기를 그러니까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이제 그게 있잖아요. 정치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시진핑의 업적 중에 하나로 돼 있으니까요. 계속 갈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어쨌든 간에 봉쇄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공급 생태계 충격은 당분간 계속 갈 거라 이거죠. 공급 생태계 충격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것이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거라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해오고 있듯이요. 그럼 이런 충격이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1분기에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유럽의 이제, 그러니까, 그 일부 국가들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랬듯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뭐냐면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유동성이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처리할 게 아닙니까요? 자산들을 처리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의 이제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미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대규모 매도가 수조 달러의 그러니까는 이런 그 가치 변동이 생기고 있듯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소비자나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증가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자산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게 되고 일자리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이어진다거나 그러면서 또 금리 상승이 여기에 더해질 경우에는 집값 하락으로도 이제 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되게 되게 되면은 그 제로 금리에서 그러니까 버텨섰던 좀비 기업들부터 좀비 기업들의 그러니까 연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생기는 연체라든가 파산이 증가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중에 소위 돈을 거래하는 신용에 대해서 불안감이 증대하면서 유동성은 더 위축될 거라 이거예요. 유동성이 위축될수록 위험성이 큰 자산들부터 가격 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위험성이 큰 자산들을 다 처리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금융회사들이 이런 위험성 큰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금융회사들이 손실이 증대할 것이고 손실 증대하면 자본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새로운 자본을 확충하기는 어려워질 거라 이겁니다. 금리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그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요. 거기다가 하반기까지도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거라 이거죠. 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러니까 올해 봄 농사는 그러니까 밀 농사는 완전히 이제 망친 거 아닙니까요? 그게 이제 가을에 이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반기 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가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 공급 생태계 충격이 인플레이션이 소위 말해서 상품 가격, 1차 상품이죠.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곡물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고공행진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1차 상품에 투자했던 1차 상품이 그러니까는 1차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던 선물 거래를 했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마진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손실 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상환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더 이제 이게 그 요청이 이제 증대하게 될 것이고 그런 걸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죠. 그 차이만큼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환하라고 이제 요구하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금융회사들의 손실은 그러니까 더 이제 증대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러니까는 금융회사들의 위험들이 전염 효과를 일으키면서 확산돼 갈 거라 이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산 가격은 변동성은 증대하고 유동성은 위축되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거라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이 보는 소위 말해서 부정적 피드백 루프입니다. 부정적 피드백 루프. 이게 다시 그러니까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자산 가격의 변동이 증대하게 되면은 이 현금 확보가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경기 둔화로 침체로 이어지고,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뭐 인플레 이런 것은 상당히 적어도 올해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요.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조차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경고했는데 요 얘기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좀 이제 보충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지난주에 나왔던 궁금한 사항들 중에서 2개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거를 소개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